연말이 되니까 좀 괜히 또 뭔가 좀 한 해를 돌아보게도 되고 생각도 많아지고 내년도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을 한 장을 봤습니다.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에 아미나 사장님 어디 아프신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서 이제 회복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고 해서 이 10가지, 11가지, 14가지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올 한 해를 한번 사장님들 돌아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지. 어떤 하나에 몰두해보지 못한 것.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변화를 두려워하고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내 행복은 내 선택과 노력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것. 이 11가지를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사장님들? 이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선택한 뉴스킨 사업 후회하지 않으려고 선택했는데, 5년, 10년 열심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진짜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을 더 많이 매일매일 그리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계시죠, 사장님들? 그 걱정거리를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고군분투하고 계시고요. 또 목표에 몰두해서 보내고 있고요. 일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성장하면서 해나가고 있고요. 변화가 두렵지만 변화를 매일매일 해나가려고 도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더 자주 연락해야 되죠. 매일 10명씩 우리 PRM 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사장님들 석세스 트립과 팀엘리트 트립으로 매년 해외를 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정말 많은 평생 친구들과 함께 성공해 나가는 일.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을 선택을 했는데, 정말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또 한 번의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오늘도 이제 준비된 강의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제 강사분은, 제가 그룹 미팅 때 매주 뵙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투잡을 하시면서부터 리크루팅이 되시고, 리크루팅 돼서 사례 발표를 하시고, VP가 되시고, SVP가 되시고, EVP가 되시고, 전업을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보면서 이 사장님의 성장 과정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고 또 더 잘 됐으면 좋겠는 형제라인 사장님이십니다. 엄청 단단하고요. 정말 제대로 이제 팀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레버리지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우리 사장님이신데요. 투잡부터 지금의 전업에 이르기까지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사장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다은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위너플러 김다은입니다. 아, 저는 투잡 미팅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냐면요. 괌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마지막 날, 괌트립 마지막 날, 마미나 선생님께서 카톡이 오신 거예요. 투잡 강의 섭외 문자가 오신 거죠. 안 그래도 트립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서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먹은 찰나에 어떻게 아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강의를 맡겨주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스토리예요. 투잡 스토리고, 전업하게 된 스토리. 어떻게 전업을 했는지 생각 변화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강의도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데몬 강의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또 새롭게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고 또 저 스스로도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목이 Why Not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죠. 생활 용어에서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뜻으로 정한 거는 뉴스킨 비즈니스 왜 안 돼?
왜 못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고요. 혹시 초기 사장님들 혹은 투잡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아직 처음이셔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혹은 하고 있지만 나는 왜 안 될까?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사실 지금도 그래요.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 저 스스로에게 좀 되뇌이는 말인 것 같아요. 왜 못해? 할 수 있지, 왜 못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는 누구나 진짜 평범한 사람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제 스폰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롭게 줌 화면을 한번 캡처해봤고요. 1대 스폰서장님은 서인선 사장님, 2대 스폰서님 이해숙 사장님이시고요. 3대 스폰서장님은 서민아 조미식 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3대 스폰서님까지 소개해본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는 은인이시죠. 가족 같은 분이시고요. 제2의 가족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스폰서님들이시고요. 너무 표정과 웃는 모습을 봐도 행복해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를, 저희 족보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사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퀴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날짜가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어, 12월, 며칠인지 아시죠? 그러면 2023년까지 남은 날짜는 며칠인지 아세요? 왠지 맞춰야 될 것 같죠? 10일 남았더라고요. 벌써 올해가 이제 다 갔어요. 근데 사실 이 앞에 두 질문은 그냥 한번 드려봤고, 어, 깊은 질문. 그럼 내가 목표를 이룬 날까지는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질문을 왜 적었냐고 하면요. 사실 이 마지막 질문도 내가 날짜를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목표를 정하시면. 왜냐하면 2023년이라는 날은 정해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며칠 남은지 아는 것처럼 내가 목표를 이룰 날을 정했다고 하면 사실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미뤄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정했을 때 그날은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룰 날을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안 올 것 같아요. 아까 마미나이 공유해 주신 그 표도 죽기 전에 후회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 이 메시지를 한번 공감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강의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2년이.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를 꼭 세워보시고 오늘 하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뉴스킨을 만나서 제가 스스로 가장 많이 변화된 게 뭐가 되고 싶다, 어떻게 되면 좋지 하던 바램만 하던 삶에서 목표가 있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꼭 이루고 싶으니까 그 과정들 안에서 제가 선택을 진짜 많이 다르게 하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뉴스킨 사업을 더 잘하시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결단이 되는 그런 스토리, 제 스토리긴 하지만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잡에서 전업까지 한번 스토리를 쭉 한번 사장님들과 편하게, 사실 뭐 제 강의는 어렵지 않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강의고요.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뉴스킨 하기 이전까지는 두 가지와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과 의류, 옷이거든요. 사실 뉴스킨 하기 직전까지는 패션 의류 회사에서 VMD라는 뭔가 의류의 상품성이 돋보이게 하는 디스플레이 하는 일을 5년째 했었고요. 27살에 투잡으로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쭉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 됐는데 투잡을 2년 반 하고 전업을 3년 반 정도 했더라고요. 지금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여동생과 같이 가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저의 그냥 스토리고 디테일한 스토리는 저는 뉴스킨을 제품으로 만났어요. 뉴스킨과의 인연이 20대 초반에 친한 친구의 피부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원래도 피부가 되게 좋았는데요. 피부톤이 갑자기 엄청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피부 테스트를 받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피부에 고민이라기보단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선크림 하나를 잘못 써서 계속 올라오는 그 뾰루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부 테스트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스폰서님 소개받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이건 지금도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단계에 대한 부정이 좀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 침대 위에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런 소비자 있으신가요? 그런 소비자분들도 사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몬을 받고 제품을 이제 소소하게 쓰고 7년 동안 정말 끈질기죠. 소개 한 명도 안 하고 7년 동안 소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에 대한 게 스스로의 부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누군가가 피부 질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썼으니까. 근데 제 다단계 화장품 쓴대라는 말 할까봐 소개도 안 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사업하고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혹시 주변에 소개 안 하더라도 그 사람 욕구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 한번 명단을 잘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도 저는 사실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ESEB, MBTI 아니고요. 사분면의 이동. 저는 E와 S를 정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또 저 같은 명단이 있는지 계속 생각해보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트라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와 정리해보니 E사분면과 S사분면을 진짜 옆집 드나들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바꿨던 것 같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러니까 비사분면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아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길로 넘어가는 방법조차도 몰랐고 있다는 것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 초년생 때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려고 사실 패션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인 통해서 사실 스테이할 곳까지 다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진짜 모든 일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뭔가 안 맞고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돌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었고 의류 사업을 하고 싶었다는 걸 들은 사촌 언니가 2대 옷가게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오너이고 저는 서포트였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자영업의 경험을 정말 진하게 했던 때였어요. 이때거든요. 옷 파는 언니같이 생겼죠. 이때 저도 이제 의류 사업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입도 하고 촬영도 하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편집도 하고 판매도 하고 택배도 쌌어요. 다 했어요. 1인 기업처럼. 근데 사업이 진짜 많이 번창했어요. 그때 당시 이대라는 곳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 쇼핑몰이 한참 되게 붐이었을 시기라서 매장도 확장했을 정도로 되게 잘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잘 되다 보니 온라인까지 병행을 해서 그 지금 이제 알만한 그런 쇼핑몰들이 다 그때 도입기 때 들어왔던 쇼핑몰이잖아요. 그때 저희도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잘 됐는데 뭔가 이대의 상권이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수입이 되게 줄어들게 되었고 근데 이렇게 혼자서 1인 기업처럼 다 했잖아요. 모든 거를. 저희는 지금 마케팅만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 무리가 오게 됐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그냥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잠깐 쉬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정리된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도 자영업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돈은 벌겠지만 시간도 너무 없고 그냥 건강을 잃으면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자본금을 모아서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왜냐면 계속 하고 싶은 의류 사업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했던 대안이 이사분면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했던 게 웹 디자인이면서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이때도 거의 10년 전인데 저 때 플랫폼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CEO분 대단하다 생각 드는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받고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 회사가. 근데 진짜 사업은 쉽지 않아요. 그 투자해주던 분이 투자가가 본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까지 같이 그냥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됩니다. 회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또 한 1, 2년 정도 했는데 일을 그만두게 됐죠. 그때 또 정리됐던 게 일반 사업은 진짜 정말 자본이 많이 든다. 저도 이제 직장인 포지션에 있었긴 하지만 많이 들고 근데 더더군다나 직장도 답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차라리 수입이 많은 자영업이 낫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혼자서 그래 그때 했던 2년 전에 했던 옷가게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과도 이제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진짜 서포트까지 해줄 이제 그 직전까지 가서 이제 진짜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정도로 이제 다니던 찰나에 또 저한테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저희 이모가
전주에 사는 이모가 한복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세일즈를 하고 계셨는데 그 전주에 있는 한복집 사장님이 순수익이 몇 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차피 의류하고 싶으면 한번 같이 한복집 해보자. 그래서 이모와 저희 집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 대표로 전주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진 한복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판도 디자인을 하고 진짜 손수 하나하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했어요. 보면 이렇게 친구가 화분도 보내주고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너무 좋았어요. 돈 세다 잠들 것 같아서. 그런 부푼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꽤 괜찮았어요, 수입이. 성수기 때는 양쪽 집이 천 단위의 수익을 따박따박 가져갔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비수기도 있죠, 사업은. 그러니까 너무 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성수기 때 벌어졌던 돈을 이제 모아서 비수기를 버텼었죠. 그래서 매달 이제 또 고정 비용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월세나 공과금 뭐 여러 가지 그냥 숨만 쉬어도 매장에 불을 켜도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모랑 둘이 앉아서 항상 했던 게 그 탁상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셌어요. 이때까지는 월세 내는 날짜, 이 이후는 우리 거. 그래서 그 보름 전까지는 둘이 너무 힘든데 보름 이후는 항상 즐거웠어요. 그러게 되게 자영업에 또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데 한계가 있죠. 왜냐면 한복도 뭐 옷도 똑같이 이 아이템이 진짜 중요한 게 끊임없이 신상과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이제 만들어야만 이게 사람이 몰리고 수익이 끊기지 않고 홍보가 되는 그 돌아가게 되는 그 루틴. 그래서 투자금이 들어가는 그 끝없이 들어가는 자본금이 정말 끝없이 들어가는 그 굴레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직장인보다 수익이 매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일을 계속 몇 년 하다 보니까 자영업이다 보니 진짜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서울로 집으로 올라오는 시간조차도 못 온 적도 많았고 그냥 전주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좋긴 한데 내가 이거를 나이를 계속 먹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에는 그냥 너무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찾다가 되게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게 11년 전에 한복집에 저거든요. 진짜 에이지락이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11년 전인데 저 별로 안 늙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걸 또 보면서 우리 아이템만큼 권리 수입 만들기 좋은 아이템은 없다. 진짜 에이지락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갑자기 들었던 또 새삼 또 제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또 사진도 찾아봤고 그래서 다시 저는 직장인을 선택하게 된다. 이로 돌아가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덜 벌더라도 고정 휴무가 있는 회사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했던 거 기업의 패션 브랜드 입사를 해요. 그래서 VMD라는 마지막 이제 뉴스킨 하기 전 직업이죠. 코디나 이런 매장을 디스플레이하는 거, 매장의 환경을 꾸미는 거, 그런 뭐 컨셉 같은 걸 하는 거. 근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사실 이 일도. 4년 차 정도 되었을 때까지 너무 재밌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결핍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그 사분면 풀 때 돈과 시간 두 가지가 없어요. 다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또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비사분면이라는 거를 넘어간다는 거를 몰랐고 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자영업을 고민했어요, 이때. 26살에. 그때 지금의 스폰서님을 정말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왜냐면 저한테 계속 제품도 그렇게 많이 쓰던 사람은 아닌데 계속 꾸준히 PRM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날 오랜만에 3년 만에 만나는 날에 이날이 제가 뭔가 리크루팅 될 날지를 몰랐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매장에 있는 액세서리, 이제 목걸이,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뵈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반갑고 해서 그거를 이제 선물로 잘 포장을 해서 스폰서님 만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 시선이고요. 나중에 제가 리크루팅 되고 스폰서님의 시선에 똑같이 이 상황을 설명을 듣게 됐는데 저는 되게 예의 있게 이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약간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드렸대요. 신상 보다가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직원가로 하나 샀어요. 이러면서 툭 던지고 줬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저한테 이제 되게 터닝 포인트, 사업적인 포인트인 게 스폰서님이 그날 저를 만나고 뭔가 이 친구는 계속
옷에 대한 게 너무 강하고 니즈가 강하고 뉴스킨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뭔가 낯가리고 되게 친해지기 어려운 대상자라 생각했는데 서민아 사장님께 저를 그날 만나고 돌아가 집에서 나 얘 초대할 거야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뭔가 따뜻한 그녀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고마운 목걸이에요. 제가 그 목걸이 선물하지 않았으면 그거 안 드렸어도 저 초대되었을까요? 저를 리크루팅 해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대는 되었겠지만 좀 더 늦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또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 뒤에 만남을 다시 해서 제가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셨죠. 그래서 사실 제가 사업을 또 초대된 그 과정을 보니까 꾸준한 스폰서님의 PRM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비즈니스 신뢰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번 사업을 알아볼게요라고 제가 말했던 게 칭찬이었거든요. 저한테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젊은 아가씨가. 근데 너라면 뉴스킨 사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말이 제 귀를 진짜 열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관심도 없고 다단계라고 생각했던 그 뉴스킨을 제가 비오엠을 들어보러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결정 포인트는 제가 비오엠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들이에요.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해왔던 게 그 왼쪽 사부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부면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비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현재 모습이 이제까지 해왔던 과거의 선택들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냐. 너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가 원하는 성공에는 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7년을 일했던 거예요. 근데 비오엠에서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안 하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상식, 비상식은 어떤 말이냐면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상식적이고 좋은 회사고 너무 괜찮은 사업인데 평범한 저에게 뉴스킨으로 일수는 그 가치가 비상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하면 똑같이 7년을 그때처럼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너무 달라지겠구나라는 그 비전을 저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명을 보고 사실 다단계에 대한 부정이 되게 컸다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너플 사명을 보고 정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풀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BOM 1을 들었을 때 해보자고 결정을 이미 했고 그 이후는 이제 검토 차원으로 BOM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투잡을 시작을 했죠. 근데 혹시 초기 사장님들 중에 제가 이제 그때 초기 때 있었던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 건데 저처럼 이런 고민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2000GV에 대한 고민이랑 시스템 100% 나오라고 하는데 나 투잡인데 어떻게 100%할 수 있을까?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프라인이 또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오프라인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실지? 그리고 투잡이라 시간이 없다. 만남할 시간, 퇴근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시간도 없고 강의도 들을 시간이 없고 독서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이 고민 또 있었어요. 내 이미지 걱정. 뭔가 대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나 갑자기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리고 사업가다운 복장을 안 입던 애가 갑자기 복장을 입었을 때 그런 약간 남들이 생각하는 나? 그거에 대한 것도 저도 처음엔 전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 분 있으신지? 그리고 어쨌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혹시 이런 고민 사장님들도 있으셨을까요?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전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씩 좀 풀어보면 사실 2000지브에 대한 고민이 풀렸던 포인트는 사실 저도 투잡할 때 정말 2000지브 채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매달 5000지브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진짜 말일까지 11시 59분까지 피나는 PRM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손가락에 지문이 닳도록 2000을 채우고 싶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영업도 했었고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도 사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시키지라고 하면서도 꾸역꾸역 하는데 너 이거 진짜 못해? 아까 말했죠 와이나 거 너 진짜 못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 가이드나 뭐 시스템에서 얘기할 때 풀렸던 게 이거는 뭔가 매달 새롭게 이천집을 하는 게 아니라 마니아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목표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했던 자영업들에서는 지금 뉴스킨 마니아처럼 한 명의 지속적인 마니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템이라는 게 그 재구매되는 아이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뭔가 트렌드를 쫓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재구매되는 아이템을 만드는 개발 비용부터 사실 너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 어느 순간 깨워지게 된 게 성공하는 기회를 준다는데 그 시작 출발 조건이 2천이면 무조건 해내야지. 그냥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시스템에서 배우는 걸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시스템 100%. 그래서 투잡일 때 시스템 100%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사실 시스템은 진짜 타협하지 말자라는 거를 정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전직의 특성상 그러니까 라운딩, 그러니까 매장을 잘 지역별로 돌아다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장소가 다 달라요. 매날 달라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 이동도 저희는 지역 이동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투잡하는 2년 반 동안 5번의 지역을 이동했어요. 2년 반 동안. 막 수원 갔다가 안산 갔다가 막 청량리 갔다가 홍대 갔다가 막 이런 가운데서 모든 시스템이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그룹 미팅, 수정 미팅 그때 저희는 월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처음부터 갑자기 안 되잖아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했어요. 일단 월목에 칼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날 일을 다 몰아서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왜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면 월목 칼퇴를 하려면은 화수금은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연차는 무조건 랠릴날 쓰기 위해 남겨놨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게 아니라 안 그러면 안 배우고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시스템이 안 나오면 그냥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환경이 내 맘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런 적 저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룹 미팅, 투잡 미팅, 오프라인 미팅을 10분 남았을 때 도착한 적도 많았고요. 팔로업이 끝날 때 도착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사무실을 무조건 간다의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태해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고 힘들잖아요.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의지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을 계속 저도 곱씹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사업을 결정했잖아요. 내 결정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이제 리마인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그 전에 그 ES의 굴레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대안이 없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비자보면을 가보기로 결단을 했으니 한번 끝까지 해보자. 였고 또 하나는 사실 스폰서님들한테도 되게 나를 잘 도와달라라는 약간 의사 표현이기도 했어요. 시스템을 정말 차수했던 거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파트너들이나 뭐 직장에서도 그런 동료한테 뭘 하나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잡이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거 되게 고민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는지 혹은 나는 취미 부자인지 우선순위 점검해보는 시기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 시간을 낼 마음이 부족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사업을 잘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미지 걱정. 이게 진짜 저는 이제 대문 가방을 들고 막 지방을 다니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게 그냥 인식순위 낮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잠시. 근데 결론적으로 내 스타일에만 맞는 것을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내 스타일에만 맞는 것만 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이미지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게 시스템에 나오면서 되게 많이 제가 재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대문하셔야 돼요. 대문 가방 다들 있으시죠? 대문 가방을 요거 들고 다니셔야 돼요. 대문 가방 꾸리셨나요, 사장님들?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내 아이템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없다? 그거는 사실 사업을 진짜 내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나? 다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투잡 때 대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초에 차를 샀거든요. 저는 지난 5년간 뚜벅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굽이 수도 없이 갈았습니다. 굽을. 다니면서 진짜 근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남아지고요. 지금의 5000GV가 그냥 자동으로 떠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정말 탄탄한 팀이 이루어지는 초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돌아서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만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일, 집, 일, 집 이렇게 반복했던 투잡이었다 보니까 만날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끝나면 퇴근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세웠던 목표가 전 직장에 회사에 아는 사람은 다 데모나지였어요. 그래서 퇴사하기 전까지 다 데모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사장님들 데몬을 연결하는 거를 스폰서님들 목표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직접 데몬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데몬을 연결하는 거랑 내가 데몬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결하는 거랑 뭐가 더 잘 될까요? 내가 데몬을 할 줄 알아야 더 연결이 잘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데몬을 빨리 마스터 하시는 게 진짜 이 사업을 똑똑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지름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운동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운동을 해서 나는 복근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좋은 PT쌤을 소개받아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만난 거야. 성공을 도와준 스폰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이게 시스템에 나와서 배우는 거죠. 근데 헬스장에 매일 가는데 시스템에 매일 나가요. 매일매일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운동은 제 스타일이 아니고 식단은 진짜 못하겠어요. 운동은 조금 하겠는데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복근은 언제 생겨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뭔가 시스템에 나오면서 해야 할 행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성공은 언제 하냐고 생각하는 거는 또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해야 될 행동을 스폰서님들 제시해주는 행동을 빨리빨리 마스터하시는 게 저처럼 투잡 오래 안 하실 수 있어요. 2년 반 동안 투잡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빠르게 그냥 다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제가 이것도 되게 생각이 깨졌던 때가 있었어요. 강의에서 들었던 건데, 진짜 근데 아쉬운 소리 하는 거랑 나중에 내 삶이 아쉬워지는 거랑 뭐가 더 슬프냐고. 너무 그게 되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자기 확신을 더 키우시는 게 일단 우선이긴 하지만 설사 내가 아쉬운 소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풀리더라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해보시는 거, 시도해 보시는 거. 근데 하다 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침 미팅 때 저희 스폰서님이 리더 사장님께서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진짜 나다운 거, 내 스타일은 그룹 리더가 돼서 찾아도 된대요. 지금 내 스타일 고집하지 말고 지금은 그걸 내려두고 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라고 하시는 게 너무 또 이해가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이것들 사실 이 모든 고민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거 아세요? 뭐냐면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사업가다. 그리고 나는 그룹 리더다. 그래서 내가 뉴스킨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그냥 부수익 몇백 버는 돈 버는 일로 선택했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짜 월 1000단위, 억 단위 버는 사업가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체성이 달라지면요. 이 위에 것들이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라는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 긍정적인 고민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고민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지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 나는 지금 어떤 정체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스키는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투잡할 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 너무 전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들, 혹시 전업 아직 안 하시고 투잡하시는 분들 전업 목표 있으신가요? 저는요, 전업을요, 하다 보면 전업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2년 반을 투잡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업은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평생 전업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투잡 이렇게 계속 길어질 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목표의 날짜. 물론 핀이나 커미션이나 팀원의 목표도 좋은데요. 진짜 성공적인 전업 준비는요. 이거예요. 개인 시스템과 기초 실력. 그러니까 뭔가 핀이 돼서 전업해야지, 커미션이 됐을 때 전업해야지 이것보다요. 내가 데모낼 수 있고 초대할 수 있으면 전업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그냥 바로 요입당하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이 데모과 초대를 뚫어보시는 거. 근데 사실 이거 언제 다 하냐. 잘하려면 너무 힘든데요.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못해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못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잘하기로 하는 거 선택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업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게 투잡으로 한 1년 정도 했을 때 1년 뒤 전업하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데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절하게 세우게 된 전업 목표의 계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글로벌 컨벤션이었어요. 이 2017년도거든요. 벌써 되게 많이 흘렀죠. 코로나 기간에는 또 없었고.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갔었을 때인데 컨벤션을 갔어요. 감동과 슬픔이 공존했어요. 왜냐면요. 그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성공자들, 나보다 어린 것 같은 분들, 나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루미스파가 그때 이제 런칭하던 LTO 시기였거든요. 그 기회 앞에 내가 2000GV도 간당간당한 BR로 왔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다. 너무 잘하고 싶고 나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업해야겠다. 이때 컨벤션에 가서 설정했어요. 다음 컨벤션에는 내가 이 상태로 절대 안 와야지. 나 무대에 올라가야지. 팀원과 같이 와야지. 이거를 결단하게 됐던 게 이때 컨벤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컨벤션이 2017년도 10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전업을 하게 됐어요. 6개월의 목표를 세웠잖아요. 근데 더 빨리 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느낀 거는 뭐냐면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수입도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진짜 중요한 거는 준비된 내 상태. 제가 투잡을 2년 반 하고 전업을 하고 2년 만에 EVP가 됐어요. 투잡 2년 반 동안 BR을 간당간당 했거든요. 2천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전업 후에 그 2년을 결단하고 나서 데몬과 초대 실력을 갖추고 전업을 하는 순간 EVP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목표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고민되시냐고 말씀드린 부분들, 그 앞서 뭐 시스템 100%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또 이거를 점검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정리하게 됐냐면, 시스템 100% 너무 중요하다. 컨벤션 다녀오고 나서 생각했어요. 사실 컨벤션 가기에 제가 전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2주라는 시간을 회사에서 절대 빼주지 않잖아요. 근데 결단하고 갔던 거였어요. 회사에서 진짜 그냥 잘려도 된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스스로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 제가 직접 글로벌 커미션을 갔을 때 전업 목표를 그냥 바로 세우게 됐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업에 대한 시간을 다 빼게 되더라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계속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상황이 오지 않게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근데 진짜 아쉬운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사장님들? 그런 것 같아요. 나 뉴스킨 하다가 좀 어려워서 그만뒀어. 이런 말들이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뉴스킨을 안 해서 진짜 뭔가 수익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빌려야 할 때 이런 게 진짜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혹은 또 누군가에게 어디 일자리 없니라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 그거야말로 진짜 아쉬운 인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아쉬운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정체성부터 사업가로 바꾸고 진짜 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걸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점검하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나는 사업가인가를 어떻게 점검해 보시면 되냐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나한테 만약에 물어봤어요. 통성명을 서로 하면. 근데 제가 정체성이 잘 갖춰지지 않을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전직만 말하거나 저 VMD 해요 라고 말하거나 뉴스키는 상대방에 따라서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가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대상자 명단에 따라서 계속 하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때 컨벤션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밝힐 때 저 뉴스킨 사업하려고 의류 브랜드 투잡하고 있었는데 이제 뉴스킨만 하려고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내가 정체성이 사업가인가는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매뉴얼에 나오잖아요. 정용만 사장님 하신 말씀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도 사업가적이어야 되고 남들이 볼 때 쟤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정체성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외적, 내적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2023년에는 사실 뚫어내는 목표를 사장님들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전업이든지 뭐 데몬이든지 초대든지 뭐 STP든지 진짜 올 초에 세우셨던 목표 기억하세요? 저 올 초에 세웠던 목표 이뤘던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못 이뤘던 거 보니까 사실 이룰 수 있었는데 조금 덜 집중해서 인 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023년에는 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잘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 무언가 내가 목표가 있더라고 하면은 그거를 뚫어낼 때까지 진짜 해보시는 거. 그런 저도 그렇고 그런 사장님들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더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왜 못하시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뉴스킨 사업 누구나 다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모여서 하는 거고 사실 우리는 기회를 보고 온 거고 사업에서 요하는 조건은 누구나에게도 다 공평하잖아요. 근데 왜 못하나요? 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2022년을 잘 정리해 보면서 2023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저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서 다시 저희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다은 사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다은 사장님의 그 스토리들이 지금 강의 들으시는 사장님들의 표정들을 보니까 되게 공감을 하시면서 이제 들으셨던 것 같아요. 투잡하시는 사장님들이 더욱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강의 들으면서 강수진 씨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많이들 보셨죠? 박지성 선수의 발이 있다면 우리 김다은 사장님에게는 구두굽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대가 지불하면서 그죠? 데모를 하러 다녔던 김다은 사장님 강의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이런 욕구 있는 사람을 정말 찾고 싶고 욕구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 성공하는 일이죠. 이 성공하는 뉴스킨 사업에 진짜 욕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성공 욕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생존 욕구가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다 욕구라고는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대가 지불하는 사람 이런 성공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보여준다면 정말 본인의 꿈, 본인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분을 리크루팅하고 그분에게 사업을 보여준다면 그분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닝 영상 기억나시나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이야기.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한 대가 지불의 결과값이라는 거. 2022년도 저도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이루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정말 내가 한 대가 지불의 결과로 2023년 12월 컨벤션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팀과 함께 있을지 또 기대하는 또 1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투잡 사장님들이 그룹 리더를 꿈꾼다면 우리 위너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명 또 위너풀 그룹이 가지는 비전들을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2023년이 되지 않을까.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이제 2023년도에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위기고 또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도약하는 어떤 한 해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실 점검이 이미 다 되어져 있고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찾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뉴스킨 제공해주는 어떤 기회, 또 위너풀이라고 하는 그룹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의 파워, 또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기회 전달로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이 도구를 전달하는 또 한 주,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뜨거운 강의, 또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신 김다은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사장님들, 저희 따뜻하게 저희도 송년회처럼 준비를 이제 해봤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눠보고 또 내년도를 기대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제가 각 그룹 리더분들을 통해서 네, 전달 드릴 테니까요. 그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따뜻하게 한 주를 마무리한 투잡 액션 스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